오늘 위원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1차 지속 가능 발전 아카데미, SDG 아카데미 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외부분들도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들 위원들 자체 역량 강화 아카데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회장님 교수님에 대해서 통해가지고 SDG에 대한 개념을 좀 들어보고, 예전 저희 한순금 전국지속협회 그 교수님 모시고 두 분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수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각 기초단체가 SDGs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한국 KSDG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주가 과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회원들하고 토론해보는 그런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회 지속가능 발전 SDGs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수 섭외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된 사업을 2020년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저희들이 영향을 집중했던 그 2020년 그 환경대축제는 불행히도 연기와 연기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된 예산을 시로 반납하고 내년에는 이제 은퇴 시대에 맞는 이제 환경축제를 이제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자녀 사업을 저희들이 거의 한 85% 마치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어제 오후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어쨌든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우리 남경 엔지니어링의 우리 부회장님, 윤태일 부회장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위원들 모시고 하는 간담회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일강 수업 듣고 2강 때 스승 없이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결국은 지속 가능 발전 SD의 기본 교육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호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없어졌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라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장기간 우리 부회장님들 얼굴을 못 봐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취소할까 생각을 했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여러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만남에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 SDGs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내용으로 SDG가 어떤 개념으로 이 시대에 어떤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DGs라고 하는 것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그래가지고 2015년이죠. 유엔에서 정한 그 SDGs 17가지 goal입니다. 목표죠, 목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의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가지의 의제가 또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이 밀레니엄 시대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한 그런 말입니다. 서스테이닝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분야가 없죠. 그냥 sustaining life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삶, 또 sustainable society, 또 sustainable the earth 그러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각광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 Sustaining the Earth라고 하는 타일러 밀러가 지은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지구, 과연 지구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그 붐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제가 10년 전에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1학년들 그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스테인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10여 년 전부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과연 어떤 그 건강하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꾸 우리가 삶의 어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산업혁명이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구상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됨에 따라서 과연 이 지구가 지속될 것이냐, 곧 멸망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 가능한 말이지만 오히려 그냥 영어로 더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말. 네, 그래서 그 유엔이 정한 2015년도에 SDS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 SDGs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2000년에 그 15년 동안 시행된 그 MDGs라고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죠. 우리 그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이름도 원래는 그 전에 뭐였었죠? 그린 경주 21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 의제 2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린 경주 21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6년 되면서부터 SDGs 2030 그래서 2030년까지 15년 동안 새로운 어떤 또 목표 17가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이고 그 유엔이 정한 것을 모든 국제사회가 최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 이제 상징적이지도 않고 그 어떤 그런 이제 실천적인, 구체적인, 명령적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그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그 SDGs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냐 하는 17가지가 보니까 크게 이제 3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그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그리고 2번째 지구의 환경 문제, 그다음에 3번째가 경제 사회 문제. 이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17가지의 고를 정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이게 하나의 의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뭐 난민, 분쟁 이게 지금 전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오염, 또 물, 뭐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전 지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주 그 환경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외 경제. 여기 있는 것 지금 총 하면 18개지만 이제 요약해가지고 지금 요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SDG 17개 고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로컬 아젠다 21과 차이점이 뭐냐? 그럼 SDG 2030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1922년 브라질 리우선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 끝냈던 지방 의제 21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또 해야 할 SDG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방 의제 21,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생 연도는 1992와 2015년이 되는 것이고요. 회의 명칭도 요거는 환경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리우 선언의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고 하는 92년의 리우 선언이죠. 우리 이제 어떤 환경 문제를 상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실천적이고 명령적이고 강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하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엔의 권고도 다 다릅니다. 이게 지방 정부에게 이 명령 권고를 했고, 요번 지속 가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이 뭐 구별 없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everywhere라는 말을 쓰잖아요. 처음에 일본에서 볼 때 everywhere, 또 누구에게나 하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누구에게나 또 어디 곳에서나 그 평등한 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지방의제 21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성격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2030 그 SDG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이고 명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SDG 2030이라고 하는 것이 아젠다 22를 구체화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엔의 과제로 17가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SDGs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그 우리가 지속가능개발 그 발전협의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그 SD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도 뭐 지방도 그렇지만 대도시도 그렇고 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경제적인 논리와 그 어떤 환경적인 논리, 가치 충돌이거든요. 이게 환경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가 지금 계속 싸워오는 겁니다. 근데 후진국이었을 때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환경적인 가치를 눌러버려가지고 뭐 고속도로 뚫다가도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데모하고 있으면은 결국엔 뚫어버리죠. 전두환식으로. 예.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가치. 오히려 6만 불 시대의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오히려 고속도로를 마지막까지 다 뚫었는데 마지막을 못 뚫어요. 이 환경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먹고 살만하면 나라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환경적인 가치를 따져준다는 것이죠. 지금 베트남 같이 필리핀 같이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옛날 우리 60년대처럼 그냥 경제적인 논리만 따르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지금 과천과 경주를 비교하면 경주는 지금 소멸도시 이제 없어질 도시의 위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너무 보존만 해온 거예요.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없죠. 개발을 안 하고 보존만 계속 해왔습니다. 과천이나 지금 요즘 세종시 같은 데는 어때요? 환경 생각지 완전히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가 되어 있죠. 결국 뭐냐면은 경제적인 도시하고 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할 때 어떤 충돌이 난다. 그럼 과연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3만 불 시대에서 아직도 좀 환경적인 가치에 조금 더 주안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 경제적인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엄청 낮아졌다고 하는데,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장려하고 막 이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도 어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고, 그 환경 문제는 반드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지금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확산은 조금씩 돼가는데 이걸 단계로 높이면 경제는 완전히 주저앉을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D 개념도 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코로나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인간의 생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구는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누란의 위기라고 하는, 누란이 뭐죠? 둥둥 떠있는 날계란을 얘기해서 삶은 계란 말고, 예, 날계란을 손바닥 위에 넣고 딱 뒤집는 그런 지구가 같다는 거죠. 딱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떨어져서 와장창 계란이 깨지는, 그게 지금 지구의 어떤 위기에 이런 지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구로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의 관심이 77억, 지금 이 지구의 그 인구가 77억입니다. 77억의 인구가 바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관련이 17몰에 한 6가지, 7가지
뭐 심지어는 한 10가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인 문제하고 사회경제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뭐 셋이 뭐 공평하지만 그래도 좀 더 주안점이 있는 게 에너지 그 환경 쪽에 그런 그 분야가 더 저기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왜 지구가 곧 멸망의 위기로 찾아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지금 77억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항 속에 물고기가 한 5마리 키워야지 적당 용량이 될 텐데 물고기를 100마리 갖다 넣어놓으면 걔네들 그 다음날 아마 다 자살해서 떼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지구라는 한정된 용량, 그러니까 이 지구의 환경 용량을 environmental capac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은 뭐예요? 한 10억 정도만 살면 가장 좋은 지구, 가장 건강한 지구, 가장 행복한 지구가 될 텐데 지금 77억이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재미나죠. 이게 인구의 증가가 쭉 없다가 2000년에 들어서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기하급수적이지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번역할 때 J자 형태의 곡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쭉 가다가 기하급수적인 그 수학 말이고 J자 형태로 J자 형태로. 근데 계속해서 이 J자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가 J자로 계속 가면 또 J자가 되잖아요. 그럼 지구 멸망하는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3개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70억이죠. 현재예요. 첫 번째 퀘스천 마크. 근데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게 그 미생물 성장 곡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모형, 그러니까 파도 모양 있죠? S자를 거꾸로 옆으로 90도로 해놓은 요런 모형을 시그모이드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형태로 가면은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개념이. 이쪽으로 쭉 가야죠. 결국 저 퀘스천 마크는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77억이 한 30억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0억이 죽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뭐 코로나가 정답일 수도 있고 뭐 전쟁이 정답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죠. 뭐 4차 핵전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볼케이노 화산 터져가지고 막 뭐 10억이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저는 여기에 뭐 퀘스천 마크에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왜? 70억에서 안 되면은 100억에서라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그건 J자가 돼서 지구는 결국 인간 증가로 인한 지구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4차 핵전쟁,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있어요. 왜냐면 저기 흑사병 패스트가 저게 뭐예요? 바로 전염병이거든요. 거기서 다 죽었었어요. 조금 늘어나다가 다 죽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한 30억이 죽을지도 몰라요. 네. 이 코로나 문제도 바로 질병의 문제로 아까 우리가 정한 17가지 의제에 당연히 3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용량이 우선 적다. 그래서 우리가 3P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구의 인구의 증가, population. 그 다음에 뭐죠? 그 의제에도 첫 번째 나오는 poverty. 빈곤. 3P가 뭐죠? poverty, population,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pollution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환경 오염 중에서도 그 3가지가 이 지구를 멸망케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 셋 중에도 하나 얘기하려면 바로 인구 증가를 얘기할 수 있다. 바로 인구 증가는 이런 자원을 대량 소비하게 되고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폐기물 증가. 결국에는 이 생태계의 어떤 평형 상태를 파괴하고 또 자연의 자기 조절 능력을 우리 개인도 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다 깨져버려요. 결국 인구 증가가 마지막 지구 멸망을 일으킨다 하는 이것을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이 환경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의 충돌, 과연 경제적인데 주안점을 둘 것이냐, 환경적인데 주안점을 둘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시장이 결정해야도 되고 장관이 결정해도 되고 대통령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예요? 탈원전 정책 바로 뭐예요? 에너지 정책이고 환경 정책입니다. 탈석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SDGs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SD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 맨 밑에 있는 ESSD 개념, 바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ing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환경적으로 사운드는 여기서 소리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한, 건전한,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은 하되 지속 가능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속해야죠. 건강하지 않고 아프게 불행하게 지속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Environmentally Sound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SD 개념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Sound and Sustain. 건전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가는 그런 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지 마라 하는 독일 속담이 있죠. 그래서 거위를 잡았더니 속에 황금알이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스꽝 소리가. 자본을 고갈시키면은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속 불가능할 것이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거위를 잡아먹으면 결국 지속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로또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50억 로또를 맞았어요. 맞아보고 싶어요. 그거 50억 가지고 저도 맞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50억 가지고 당첨됐어. 50억 가지고 그냥 들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거위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개념이죠. 바로 그 50억을 은행에다가 딱 맡겨놓고 아니면 우리 부회장님한테 딱 맡겨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계속 그 행복하고 행복한 그런 지속 가능한 쓰고 싶어요. 자본을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17가지의 그런 의제를 유엔에서 정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환경, 생명, 정보 이게 그 21세기 3대 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ET, BT, IT에다가 NT, ST가 결합된 퓨전화되는,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세 가지 개념이 퓨전화되는, 융합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학문도 발전을 하고 사회도 그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죠? 바로 환경은 그대로 갑니다. environment. 그 다음에 뭐죠? 에너지, 에코노미. 공교롭게도 앞에 영어가 다 E자라서 제가 3, 2 패러다임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지금 이런 그 3, 2 패러다임 속에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세 바퀴를 가지고 개념을 설정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3위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ICT의 여기서도 융합입니다. 퓨전.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와 통신,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융합돼서 하는 것이 바로 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드론, 무인운송수단, 로봇, 사물인터넷, 그 다음 나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세계적인 어떤 산업혁명의 그 변화 속에서 주된 이슈가 돼 가고 있는 바로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맞들어서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뭘 발표하죠? 한 달 전인가요? 한 두 달 전에 바로 이게 뭐예요? 한국형 뉴딜 정책이죠. 그걸 발표합니다. 물론 문재인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개념 속은 전부 다 영국의 로우 카본 이코노미에서 따온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밑에 요거만 넣었어요. 안전망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기반 요거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항상. 그래서 요 개념만 밑에 지금 집어넣고 원래 위에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원래 영국에서 시작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시켰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구하자. 결국 뭐예요?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변혁시켜서 좀 더 잘 사는 나라, 또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자는 게 바로 이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2022년까지 벌써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67조 원, 88만 개의 어떤 일자리 창출 가능할까요? 2025년에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지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아까 말한 그런 3위 패러다임과 제4차 혁명 속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 디지털 뉴딜을 보면 뭐예요? DNA 생태계 강화하고 또 교육 인프라 디지털,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비대면 산업 육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또 SOC를 디지털화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디지털화합니다. 전부 이제. 그리고 그린 뉴딜에는 뭐예요? 인프라 녹색 전환, 이제 수소 경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환경의 시대가 녹색 시대라고 한다면, 녹색 경제라고 한다면 미래 한 2050년에는 수소 경제가 도래할 것이다. 바로 이 전 사회는 수소 주식을 사게 되고 수소가 필요한 수소 경제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엊그제 발표도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여기서도 뭘 주장했냐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게 뭐예요? 탄소 제로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요새는 제로 차지라 디스차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배출. 그러니까 저감이 아니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그다음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 나라와 이 전 세계가 이런 쪽으로 지금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판 뉴딜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영국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그래서 조금 따서 변형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미래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서 지난번 특강 때도 제가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다. 뭐 진짜 미국 거 뉴스에서 백신 맞을 때는 진짜 그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진짜 전쟁 같아요. 예, 코로나하고 싸우는. 예, 그래서 전쟁 중이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여러 사람들의 원인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뭐 기후 변화 때문이다. 아까 말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서 뭐 생물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요즘 지금 지구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지구의 멸망의 징조의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는 아주 닫혀진, 클로징된 컨트롤링 시스템이다. 아주 잘 조절이 되는 그런 생태계라는 것이죠. 에코시스템. 그런데 이게 과거에 많은 종들이 멸종이 됐어요. 지금도 멸종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닫혀져 있다는 개의 얘기는 바로 없어진 만큼 새로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링 시스템.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조절이 안 되면 생물 다양성에 감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생겨나는 거는 멸종하는 건 많은데 생겨나는 게 덜하다든지, 멸종되는 게 적은데 생겨나는 게 많다든지. 이 바이러스,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하나의 종류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지구는 닫혀져 있는 개로 보거든요. 이 우주에서. 그렇다면은 이 종 하나도, 우리 인간도 그냥 하나의 종일 뿐이에요. 스피시스 종일 뿐이에요. 뭐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종일 뿐인데 이 코로나도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끼리는 서로 상호간 작용을 경쟁을 해서 윈윈 관계가 되기도 하고 윈 루저 관계가 되기도 해요. 서로 파지티브한 관계를 주는가 하면 어떤 것은 네거티브한 관계를 주죠. 코로나는 지금 우리한테 네거티브한 관계를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이제 백신을 만들고 이제 인간이 승리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 동안 올해 한동안 어땠어요? 1년 동안 그냥 죽어 있었던 거죠. 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변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죽을 시대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자원 착취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괴질이 창궐했다는 그 미국 뉴스에 나왔잖아요. 괴질이란 이게 뭐야? 야생동물, 와일드 애니멀이 인간들하고 자주 접하고로써. 그 심지어는 뭐 산에서 뭐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괴질 창궐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야생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종 바이러스가 이런 박쥐나 돼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옮겨왔다. 뭐 이것도 이제 설입니다. 그냥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겠느냐. 박쥐에서 많이 왔다. 뭐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 박쥐에서 많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도 파괴가 되고 환경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6차 대멸종기에 진입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그냥 멸종 위기 동물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6차, 그러니까 뭐야? 멸종이 대멸종이라는 게 있어요. 멸종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아주 대멸종. 그게 지금 5차례 있었는데 이제 요번이 지금 6차례가 아니냐. 이 코로나가. 그래서 굉장히 그 6차 대멸종기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 6차 멸종기로 대멸종기로 접어들었다 하는 얘기는 결국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동식물들이 다 멸종하게 될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한 종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 코로나의 그 일부 창궐도 생태계의 파괴로 보고 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문제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뭐 두 종의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뭐 이 지구의 최후 생존자는 누구냐라는 이 책에 보면은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구의 최후 생존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인간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인간이 아닙니다. 네. 여기 그 스포트 박스에 보면은 그 재미난 얘기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보면은 지구의 최후 생존자는 바퀴벌레입니다. 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작아야 되고, 번식이 많아야 되고, 또 뭐죠? 잡종, 잡식. 그러니까 먹이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 3가지를 만족하는 것은 바퀴벌레밖에 없다. 인간도 거기에 들어가긴 해요. 다 그 3가지에 들어가는데 그 크기에서 졌어요. 크기에서. 네. 작아. 그리고 번식에서 안 돼요. 1마리밖에 안 나죠. 2마리밖에. 그 바퀴벌레는 10만 마리씩 난다고 해요. 한 번에. 네. 그래서 그 바퀴벌레가 마지막 거기서 최후 생존자가 됐다고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의 문제도 과연 우리가 인간이 과연 코로나하고 싸워서 그 미래가 계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엔이 정한 17가지의 그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세부 목표가 있어요. 이게 169개입니다. 타겟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30개의 인디케이터,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징적이 아니라 실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 할 때 이 인디케이터는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표를 주고서 이 지표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시행을 하라. 이제 아마 이 다음에 국장님하고 디스커션 할 때도 과연 경주시가 이런 17가지 의제 중에서 어느 주제에 몇 번째 타겟에 몇 번째 인디케이터를 할 것이냐. 그건 도시마다 갖는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주시가 갖는 특성에 따라서.
또는 뭐 논산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이 17가지 고을 중에서도 몇 번째가 해당이 되고 그 중에 어떤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거길 우리가 경주시가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169개, 230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그 강의자료 다 보면 특강 보면은 요 17가지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요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 17가지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정하고 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는 좀 그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디스커션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 17가지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하나는 보편성,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거 없이 다 적용된다. 또 도시농촌,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모든 거에 관계없이 다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 특성이 바로 그래서 보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성. 통합성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17가지의 목표와 230가지의 지표가 서로 이행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만 정해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이행 수단이 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목표와 이행 수단이 서로 통합되는. 이 나중에 그림 보면 알지만 이 17가지의 의제들도 서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어떤 컴플렉스한 릴레이션십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다 있는 것이지 어떤 고을 하나가 단독으로 이렇게 딱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적성. 변적성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환되어가는 아주 그냥 변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를 혁신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창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남들이 안 한 어떤 창조 개념을 가지고 변혁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된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과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통합 같이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바꾸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지방의제에서부터 SDGs 2030으로 어떤 이행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할 때 바로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민관협력의 거버넌스요. 시민 플러스 행정 플러스 기업. 이것이 바로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아마 도를 표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위에 중앙정부는 이제 뭐 K, SDG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 K, 코리아의 그런 K SDG를 달성하는 맨 위에 역시 요 배지가 상징하는 UN 17가지의 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배지를 이게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그 17가지를 하는 글을 넣지 못하고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림을 17가지 그 상징하는 그림. 그래서 이렇게 배지가 커요. 그래서 이 배지를 한 30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오늘 특강 안 들어도 되겠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중요한 말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 17개 목표 중에 뭐 올 1은 뭐냐? 목표 1은 빈곤 종식. 2번은 뭐냐? 기아 종식. 3번은 건강한 삶, 질병, 웰빙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씩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겠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거로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요 내용은 제가 아주 좀 간추린 거예요. 아까 그 세부 목표와 지표 중에 좀 중요한 워드만 따와가지고 와서 한 것인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1번 노 퍼버티 중에서도 엄청납니다. 내용이 막 수십 장이에요. 근데 그걸 다 그 내용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최근에 그 세계에서 이슈화되는 어떤 개념만 가져와 들어보면은 바로 요거죠.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한 지역 리지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everywhere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자. 그래서 여기 1번의 큰 제목은 No Poverty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빈곤 없는 세상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그 UN 들어가서 UN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이 원본은 a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형태로 어디 곳에서든지 빈곤을 and 끝내자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빈곤율이 어떠냐, 뭐 인구 77억이니까 7억 명이 겨우 2,000원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1.9달러를 지금 최저 생계 기준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1.9달러예요. 계산해 보니까 2,000원인가밖에 안 돼요. 네. 거의 10%가 2,000원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2,000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밥도 못 먹죠. 한 끼 밥도 못 먹습니다. 네. 근데 55%가 뭐 이제 먹지 못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회 보장을 전혀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그런 거. 기아와 영양실조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교육 및 생활 서비스,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의 제약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것이 바로 이 빈곤 퇴치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국장님하고 디스커션을 하든지요. 여기서 두 번은 제로 홍보입니다. 제가 이 제로 홍보라는 제목으로 행안부의 그 해외 사업 그 프로젝트를 땄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거 보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지은 제목이 제로 홍보예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죠? 제로 홍보. 이건 너무 어려운 한자고 네. 그 배고픔 없는 세상 만들기. 예. 그거로 제가 프로젝트를 딴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게 제로 홍보예요. 제목이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아 정식에서는 이제 아까 빈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 푸드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 이게 식량이 이제 안보가 된다는 거죠.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보 차원에서의 어떤 식량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농업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Improved nutrition. 그러니까 영양분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Sustainable agriculture.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바뀌어줘야 된다. 여기서 계속 그 17가지 그 의제를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 이게 나옵니다. Sustainable. 이 Sustainable이라는 단어가 모든 의제에 다 들어가요. 거의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이야기. 바로 Good Health and Well-being이죠. 웰빙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삶, 복지 증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병, 전염성 질병이 바로 여기 3번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사망자 수가 160만 명이에요. 다른 바이러스랑 비교해보니까 에이즈가 지금 4천만 명이 지금 감염돼 있고요.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말라리아가 또 만만치 않아요. 뭐 홍역도 있는데 홍역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말라리아가 62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결국 보면 아까 그 인구 증가에서 쭉 떨어지는 그 정도의 어떤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이런 얘기하죠. 의료 시스템 개선해야 된다. 자금 지원해야 된다. 위생 개선, 의료 서비스 접근 확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이 3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4번은 뭐 이제 양질의 교육 받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아동 학교 중퇴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섯 번째는 양성 평등, 젠더 이퀄리티. 바로 achieve gender equality. 그러니까 남녀 평등. 그죠? 여성과 여아에게 empire, power. 그 힘을 주자. 권익을 주자.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clean water and sanitation. 깨끗한 물과 위생. 물 부족. 뭐 수인성 전염병.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affordable and clean energy. 깨끗한 에너지. 알맞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현대 에너지 for all. 우리에게 이런 깨끗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 바로
이 지구가 그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함으로 해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2016년 파리 선언에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죠? 바로 지구 온난화의 평균 온도를 원래 2도 이상이 돼버렸는데 1.5도까지 0.5도 좀 더 내리자는 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탄소 배출로 치면은 이 배출을 60%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하고 모든 나라가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에너지는 바로 선진국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선진국이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를 가지고 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그 어떤 그 기후 변화에 전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후진국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자기네들이 잘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거기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거기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후진국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양질의 뭐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이 아까 말씀드린 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앤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뭐죠? 사회 SOC 시설. 아까 디지털화 시킨다고 그랬죠? 뭐 그런 이야기. 산업 혁신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reduce the inequalities.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들. 국내 간 또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해야 된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equality reduce. 다 같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다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거기서 좋은 안을 한번 내보시죠. 어떻게 해야지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이제 곧 잘 살 거예요. 우리도 개발도상국을 통해서 선진국이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럼 후진국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프리카 위주의 서남아시아 다 이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전 세계 사회주의. 그치. 뭐 각자 좋은 아이디어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공적인 자금을 무상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구축해 준다든지 뭐 이러면은 우리도 못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뭐예요?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고속도로 뚫고 뭐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듯이 우리도 이게 잘 살게 되면 후진국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마 이런 불평등은 다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지속가능한 도시 또 서스테이너블 시티 나오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생태 도시 건설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12번에 뭐죠? 아까 그 나왔던 사회 경제 문제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세 번째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비를 책임지게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나중에 보면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메가 정책하고 내가 정책이 나오잖아요. 메가는 뭐죠?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생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죠. 거기는요. 몇 명이 있으니까 요만큼을 만들어야지 전기를 요만큼 쓰니까 요만큼 만들어야지는 안 해요. 무조건 그냥 전기를 막 생산해 옵니다. 그리고 니네가 쓰고 버리든지 맘대로 해라. 뭐든지 그래요. 물자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걔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내가 정책이죠. 내가는 뭐예요? NEGA, 내가. 이거는 뭐냐면 생산과 소비를 균형 있게 맞추는 정책이에요. 전기도 100%, 95% 필요한데 100%만 만드는 거죠. 5% 여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 막 생산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과 소비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그런 정책. 그게 바로 내가 정책이죠. 근데 시대는 어떻게 전환해요? 메가 정책, 미국 같은 정책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이 물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7가지 중에 그 환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13번이 클라이밋 액션이에요.
바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2016 파리 선언에서 이걸 바로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의 무배출, 제로 디스차지. 그다음에 2050년에 최근에 나온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된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긴급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는 뭐 이것도 환경이죠. 해양 생태계, 바다. 요즘에는 뭐 우리 지구에 있는 그 숲만 이 생태 숲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것이 아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속에 있는 숲도 파괴가 되고 있다. 백화 현상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 해양 산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숲을 복원합니다. 요새 환경은 다 복원의 시대잖아요. 근데 바다를 복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강을 복원하는 건 쉽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죠. 근데 바다는요, 이거 복원하기 굉장히 몇 나라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숲을 복원하는. 바닷속이 그 망가져 있는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는 강보다 엄청난 변화가 많잖아요. 이 생태계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획하지 말아야 되고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이제 청정구역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작업들을 14번에서 하고 있고요. 요 거꾸로 이제 육상 생태계입니다. 이건 뭐 뻔한 거죠. 특히 요즘 나오는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 숲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우리 황성공원이 경주에 하나의 큰 숲인데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가운데도 도로 뚫고 체육관 만들고 군장 만들고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못했죠. 근데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노력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다람쥐가 먹는 다람쥐 먹이인 도토리를 줍지 맙시다. 근데 요즘 가면은 제 그 칼럼 제목하고 똑같은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바로 도토리도 하나의 식물 종이고 다람쥐도 하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 종들이 다 그 황성 숲에 아주 좋은 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돼요. 도토리 주스면 안 된다고요. 도토리 주스면은 다람쥐가 없어져요. 다람쥐가 없어지면 청설모가 없어지고 다 먹이 생태 그 먹이 사슬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 그다음에 사막화. 요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몽골 지방 같은 데가 원래 초원지대였는데 사막화가 되고 있다. 토지 황폐화, 뭐 생물 다양성 손실이 중단되고 산림 보호, 천연 자원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요즘 라이온스 주식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온스 쉐어. 이게 뭐야? 바로 뭐예요? 세계 동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이게 무슨 기금이냐면 동물을 배경으로 광고할 때마다 거기에 0.5%씩 기증해라. 기금을 내라. 하는 게 바로 라이온스 쉐어라는 그런 기금이죠. 이런 육상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만든 기금 많잖아요. WWF라는 것도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펀드. 그거 뭐죠? 세계 야생동물 기금인가요? 맞죠? 야생동물 기금 맞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들 막 10,000원씩 20,000원씩 보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 펀드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0.5%씩 기증하는 겁니다. 뭐 TV 같은 거 막 곰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곰 나온 그 광고로 수입한 거에 0.5%를 내야 돼요. 곰 광고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사회적인 제도로서 평화, 정의, 제도 뭐 이런 것들 뭐 요새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성폭력, 부정부패, 탈세 절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SDG를 위한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표만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행 과제 수단
수단을 강화해야 된다. 예.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와 민간과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체제 도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적 개발 원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진국은 무관세 제도를 부활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한테는 돈 받지 말고 세금 받지 말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 개발도상국 부채는 수출 수입의 3%로 묶어주는 거. 돈 꿔줬다고 그냥 막 달라고 그러면 그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라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주는 어떤 선물, 예? 수출해놓고도 수출비도 좀 천천히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이게 제가 그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17가지의 의제가 서로 뭐예요 이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서로 상호 관련성, relationship 또는 굉장히 컴플렉스, 복잡하죠. 예,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어느 한 고울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없다. 이런 17가지가 서로 5개면 5개, 뭐 아까 퓨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섞이고 뭐 4가지가 섞이고 어떤 건 17가지가 다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막 7, 8개씩 섞여. 이렇게 그게 이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 고울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함으로써 우리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고생하셨는데 회장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